세종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이후 첫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대와 달리 아파트 값의 내림세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어린이 재단과 지역 백화점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완전히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됐죠.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 값의 내림세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세종시는 전주 대비 1.02%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0.59%보다 0.43%포인트 더 내린 겁니다. 특히 세종시는 시 출범 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1%대 하락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14일부로 세종시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시장에선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도 하락폭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넷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 하락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이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요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규제가 다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금리 이슈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흐름 속에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12.94%까지 확대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고 곳곳에 배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초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수년째 이용되지 않자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는 폐비닐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한켠에는 농사에 사용됐던 농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등 밑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소파와 같은 폐기물까지 인도는 물론 부지 곳곳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않다 보니 주변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느는 것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뿐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온천지구가 불법 경작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린이 재단과 지역 백화점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 옷을 입은 산타들이 선물 포장에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마련한 산타 원정대입니다. 신발과 옷, 가방, 학용품까지 평소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물건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안녕과 또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이 행사를 11년째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아라리오는 지속적으로다가 규모를 확대해서 천안시의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의 운영사인 향토기업 아라리오는 올해로 11년째 지역 아동들을 위한 기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도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마련한 선물은 천안과 아산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약 80곳, 24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을 받은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최근 전 행복청장 이모 씨의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00여 제곱미터 등을 매입했으며 그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투기 의혹이 일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아산시가 신정호 순환로에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신정호를 따라 개설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추사동 쪽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뚝 끊깁니다. 신정호를 크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623호 초사동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에는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여기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일로에서 신정호를 돌아도 절로에서 이렇게 돌지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절된 신정호의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 길이 880m, 폭 3m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원. 이 가운데 15억 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씨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입니다. 다만 토지 보상률이 약 80%에 그치면서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 준공 시점은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천안인 대학생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별선발 31명, 일반선발 71명, 우선선발 8명 등 모두 110명을 선발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발 결과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청과 구청, 사업소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2030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산시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시 경관 정체성과 향후 경관 보존, 관리 방향 등을 묻게 됩니다. 설문은 아산 시민은 물론 방문객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버스 추위 대피 시설 4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4개의 추위 대피 시설은 투명한 재질로 제작됐으며 추위 대피 안내 문구와 아트밸리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유계 승강장 8곳에 추위 대피 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 시립합창단이 제36회 정기 연주회로 2022 송년음악회 러브인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아산 시립합창단과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 보이스 등이 출연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아산 시립합창단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예약이 이루어진 시민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형 의원인데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 약품에 대한 적극 수거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에 있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고 수거함 설치대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하며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되었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약국,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은 8%인 반면 쓰레기통, 하수구 등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많은 양이 함부로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약국 총 194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9월 기준 수거량이 2.3톤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약 16톤 정도는 무분별하게 버려졌습니다. 왜 이처럼 무심코 버리는 폐의약품 비율이 높을까요? 분리처리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거나 수거 장소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수거지가 멀어 배출이 번거로운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지 관련 국민 생각함 의견 수렴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수거를 위해 접근성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 홍보를, 자원순환과는 수거 및 폐기를 담당하며 순차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양이 많아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분리수거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배출이 편리하도록 마을회관, 경로당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폐의약품 올바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 투명 상자로 디자인된 수거함의 시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본 발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웹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던 위치 기반의 스마트 포털인 세종엔을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함께 지난 1년여간 세종엔 고도화 개발을 진행한 결과 8일부터 앱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등에서 세종엔을 설치한 후 한 번에 로그인만 하면 시 누리집은 물론 버스 도착 정보와 미세먼지 지도 등
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웹 또는 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종시를 찾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 지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세종엔 앱 출시 이벤트로 회원가입과 게시글 작성자, SNS 홍보 참여자에게 스마트 패드나 워치, 음료 쿠폰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1-4 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증했던 미세먼지 측정 알림 서비스 제공 지역이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3단계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해 보다 고도화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기 106대를 행복도시 주요 구간에 구축했고 측정기가 설치된 현장뿐 아니라 지도 서비스와 연계된 세종엔 앱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순찰 로봇을 행복도시 대표 명소인 중앙공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25만 원인 입양 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아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시민입니다. 지원금은 반려동물의 등록비나 중성화 수술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갖춰 아산시 동물보호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 곡교천 파크 골프장이 12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번 휴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라 도수관로 매설 공사 구간에 곡교천 파크 골프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휴장 기간은 해당 구간 공사가 끝나고 잔디 식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원전자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03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버코스에서 필름지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553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제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74-884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JCF에서 입출고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17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5129-60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가 장식철물에서 웹디자인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0-85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